안녕하세요. 한별샵TV 한불입니다. 오늘은 2001년식 246 컨버터블 차량이 영상의 주인공인데요. 이 차량은 지금 타 업체에서 컨버터블 탑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입고가 됐어요. 이 246 차량은 이미 출시가 된 지는 거의 20년 가까이 된 차량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에게 이 디자인, 굉장히 BMW스러운 디자인 때문에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차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차량은 그 중에서도 2001년식 차량이고 소프트탑을 탑재한 컨버터블 차량입니다.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246 컨버터블 차량들은 모두 325 CI 차량이고요. 일단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이 출시된 지 벌써 한 20년 가량 됐어요. 이 차는 2001년식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런 디자인, 눈물 자국이라고 불렀던 이런 라이트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좀 공격적인 오버핸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차량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볼 수 없었던 오픈카, 이런 컨버터블 형태의 차량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차량입니다. 근데 안 된대요. 탑이 안 열린대요. 오픈카는 탑 안 열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차량에 탑승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약 30만 5천 킬로, 6천 킬로 정도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일단은 좀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여기 이게 컨버터블을 열고 닫는 버튼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빨간색이 깜빡거리고 있죠. 이 빨간색이 깜빡거린다는 얘기는 컨버터블 탑이 정상적으로 닫혀지지 않았거나 혹은 다 열리지 않았거나 탑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나와요. 지금 눌러보면, 원래 이 차량은 이제 원터치가 아니기 때문에 꼭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불이 빨간색으로 깜빡거리면서 전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진단기로 에러 코드를 한번 찍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빨간색이 아니라 초록색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진단기를 일단 무선으로 연결해 놓고 키온을 해 놓은 상태에서 에러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진단이 이제 모두 완료가 됐고요. 현재 모듈들 중에는 이렇게 계기판 쪽에도 에러 코드가 있고, 엔진 컴퓨터, 그 다음에 LS 뜨면 이게 라이트 모듈이거든요. 라이트 모듈, PDC, 이렇게 다 에러 코드들이 총 한 5개 정도가 나와 있다고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컨버터블과 연관된 건 이 CVM이라는 모듈이에요. 컨버터블 차량들은 다른 차량들과는 다르게 이 CVM 혹은 CTM이라는 모듈이 따로 달려있고, 얘들이 컨버터블 탑을 작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 에러 코드를 보면, CVM의 스위치 윈드 스음드는 뭐야? 윈드 스음드 틸러 로크댐? 이게 한글판 해석이 가끔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윈드실드 뭐야? 영어로 봐야 정확하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이 스위치 로크댐, 접지 혹은 접지로 단락 혹은 단선일 거예요. 이거 해석이 있다고요? 자, 테스트 플랜을 들어가서 보면 이제 여기서 제대로 나오네요. 윈드실드 카울 스위치가 로크댐. 테스트 플랜을 들어가면 전용 진단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즘 개인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테스트 플랜에 들어가면 굉장히 쉽게 이 정보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 이 고장에 대한 에러 코드들이 나오는데, 소프트톱 작동을 위한 조건, 트렁크 리드가 닫혀 있어야 된다. 트렁크가 닫혀 있어야 되고, 사이드 윈도우가 베이징 모듈에 의해 혀져 있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야? 주행 속도는 5km 미만, 하드톱이 장착되지 않은 상태여야 되고, 단자 R 혹은 편리한 기능, 소프트탑 수납부 바닥 아래. 기본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이는 이 소프트탑 수납부 바닥이라는 것은, 컨버터블 차량들은 트렁크에 보면 이렇게 내릴 수 있는 트레이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 트레이가 내려와 있어야만 탑을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그 트레이 위로 탑이 얹히는 방식이기 때문에, 회로도를 보면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서 윈드실드 패널 로크댐, 윈드실드 패널 로크 해제댐이라는 두 개의 스위치가 있고, 결국은 이 스위치의 신호들이 컨버터블 탑 컨트롤 유닛, 우리 아까 말했던 CVM이라는 데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회로도 구조예요. 여기까지는 쉽게 찾으실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아까 전에 윈드실드 패널 로크댐 스위치가 접지로 단락 혹은 단선이라 그랬으니까 아마 여기 S142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직접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겠죠. 저는 작업할 때 좀 원시적인 방법을 좋아해서 이 화면에 보이는 거를 일단 프린트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작업하면서 계속 컴퓨터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 사진 한 장 보면서 하는 게 쉽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게 로크 해제 스위치인지 로크 댐 스위치인지 아마 컨버터블 탑을 열어야 될 것 같아요. 비상으로 컨버터블 탑을 로크를 해제를 한 다음에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험난한 작업이 예상됩니다. 무서워라. 일단 지금 요 탑을 열고 요쪽 앞쪽에 있는 부분을 제낀 다음에 뜯어서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닫혀있는 상태라서 얘를 열어야 돼요. 열어줘야 되니까 수동으로 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의사료 컨버터블 뒤에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스키스루를 열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커버가 있는데 요 가죽 커버를 빼시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와요. 요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락이 해제가 된 거고, 얘를 빼서 요 공구를 가지고 여기 실내등 뒤편에 여기 원래 커버가 있어요. 커버를 빼시면 여기 안에 요 공구를 꽂을 수 있는 홀이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잠금이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해제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릴 거예요. 이렇게 계속 돌리면 됩니다. 언제까지 돌려야 되냐? 열릴 때까지.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보이시죠? 열린 거예요. 열렸죠? 일단 락은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일단 여기를 열었으니까 고정을 좀 하고 작업을 해볼게요. One eternity later. 어느덧 시간이 12시가 다 됐습니다. 일단은 차는 결국은 탑을 수동으로 열어서 여기 있는 부품까지 현재 떼낸 상태예요. 원인은 찾았는데 여기 있는 지금 이 부품이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이 부품에 보면 이런 크랙들도 있긴 한데 이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 여기에 붙어있는 이 마그네틱 리미트 스위치들이 제 역할을 못해서 얘를 탑을 완전히 닫았다 혹은 탑을 완전히 닫지 못했다 라는 신호를 인지를 못하는 부분 때문에 현재 이런 고장 증세가 나타나고 그래서 컨버터블 탑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별로 안 큰 부품인데 이 탑 카울 다 뜯어내고 하는데 그냥 쉬엄쉬엄 해서 한 3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나사 졸라 많고 탑은 또 얼마나 나 진짜 팔 나가는 줄 알았어요 이거 하다가. 나사가 진짜 한 움큼 나와. 한 움큼. 일단은 내일 파츠를 조회를 해봐야 되겠는데 신품 파츠가 대략적으로 약 국내 재고는 없을 거고 지금 보이는 요 부품만 한 100만원 정도 나와요. 중고를 수배를 해야 될 확률이 높긴 한데 일단은 내일 파츠 조회 한번 해보고 차주분한테 얘기를 해봐야죠. 그거를 물어봐야 저희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원인은 다 파악을 했으니까 내일 저는 기분이 좋게 얘기하겠지만 차주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일 통화해보고 다시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원인을 찾아서 퇴근을 하려고 하다가 혹시나 싶어서 부품 쪽 문제가 아니라 배선 쪽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저 마그네틱 스위치는 그렇게 잘 안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 배선이 문제가 생겨도 이상할 차량이 아니거든요. 이제 20년 정도 됐으니까 배선 쪽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일단은 저희가 탔던 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원래 이렇게 그 탑이 접히는 부분에 있는 배선이 지나가는 요 튜브식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가 좀 많이 이렇게 해져 있더라고요. 해져 있어서 이쪽을 안을 봤더니 배선이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는데 예전에 누군가가 손을 댔던 흔적이 있어요. 배선이 그냥 끊어지면 피복이 다 쌓여있는 채로 끊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피복이 다 벗겨져서 꼬아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에 끊어진 적이 있어서 누군가가 이걸 수리를 했는데, 보수를 했는데 굉장히 엉망으로 해놨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아까 밑으로 던져버렸는데 그냥 다른 선으로 짜집게 해서 여기다 그냥 꼬아놓고 여기다 꼬아놓고 테이핑 처리해놨어요. 그렇게 하면 여기 계속 움직이는 부분이잖아요. 접히는 부분이니까 100% 문제 생기거든요. 이거는 다이를 하셨다면은 대단하신 분이고 업체에서 했다면은 한 대 맞아야 된.
일단은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보수할 수 있을 만큼 좀 최대한 보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 막 꼬아놨기 때문에 이건 다시 작업을 해도 끊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 좀 길게 잘라내고 여기다가 좋은 선을, 부드러운 선을 대서, 그러니까 안 휘어지는 부분에 납땜을 해야 돼요. 휘어지는 부분에 납땜을 하면 납땜이 이제 센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옆에 부분이 또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안 휘어지는 부분에 길게 잘라서 거기다 납땜을 하고 그 다음에 마감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하고, 저희가 판단한 원인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될 것 같아요. 오늘 일찍 가기는 글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야근입니다. 여기 선을 연결을 해줬으니까 일단 이런 거는 납땜을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계속 꼬아만 놓는 걸로는 뭐 그게 얼마나 잘 꼬았는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꼬아만 놓는 거는 특히 이제 꼬우면서 선이 이제 선하고 선끼리 만나는 부분이 손상이 되는 경우도 꽤 많아서, 이렇게 여러 가닥이 들어있는 선인데 그 중에 몇 가닥이 끊어져 있는 경우들도 실제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좀 이런 쪽의 배선들은 실리콘 배선이나 이런 거를 좀 써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일반 배선은 이 휨에 되게 약해요. 휘어졌을 때 끊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다음번에 똑같은 문제가 안 생길 확률이 높겠죠. 이런 데 수축 튜브를 쓰는 이유는 절연 때문에 쓰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한데, 이제 슬림에 대한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런 경우는 그런 용도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최대한 길게 끊어서 이 접히는 부분에 이 손상되었던 배선이 최대한 멀어지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저희가 테스트 해봤던 이 부품에서 신호가 안 나오는 게 문제였는데, 그게 결국은 아까 이 부분에 있던 배선의 문제로 지금 저희가 배선은 다 이렇게 보강을 해놨습니다. 다시 여기 있는 이 부품도 원래 자리로 조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카울이나 이런 건 조립은 안 했는데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제 키 온을 한 상태고, 여기 아까는 여기서 계속 빨간불이 깜빡깜빡거렸었어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빨간불이 들어오질 않죠. 그리고 진단기상으로도 보면 아까는 잠금에, 카울 패널 잠금이라는 부분에 계속 아니오라고 나왔었어요. 이렇게 닫혀 있을 때도. 지금은 이제 요 탑이 여기 보시면 완전히 닫혀 있는 상태거든요. 센서 값도 잠겨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이제 조립이 다 돼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완전히 못 여는데, 눌러보면 찡 열립니다. 그리고 다시 닫아보면 찡 끝까지 닫히고 창문 올라가고 깜빡거림 없죠. 이제 에러 코드도 아마 삭제가 될 거예요. 아까는 계속 에러 코드가 남아 있었었는데 코드를 삭제합니다. 읽기, 고장 코드 감지 안 됨. 이것으로 246 컨버터블 탑 안 열림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작업이 다 끝났고요. 이렇게 시동을 걸고 탑을 열어보겠습니다. 다시 닫아보면 탑 열림 닫힘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새벽 2시 10분입니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촬영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손을 댄 흔적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찾아내기가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테스트 하면서 하는 도중에 잘 찾아서 다행히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작업 끝!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아 뜨거. 내 살이 수축될 뻔했네. 혼자서 뭐라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